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규제에도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실패로 끝났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떠오른다는 말도 나옵니다. 진짜로 그때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지, 부동산 정책이 또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윤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재명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어떤 점이 닮았습니까? 네. 수요를 억제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그 의도, 그리고 그 방법으로 규제를 적극 활용한다는 점이 같습니다. 두 정부 모두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 지역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율을 인상했는데 현 정부에서도 보유세 인상 논의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여론 악화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정부도 이걸 모르지 않을 텐데 어떤 점을 좀 다르게 정책을 내놨을까요? 규제를 더 빠르고 강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는 28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 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했는데 오히려 이 핀셋 규제가 계속 풍선 효과를 야기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다 한 번에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가능했던 갭 투자도 아예 못하도록 원천 봉쇄했습니다. 과잉 수요가 발생되지 않은 지역까지 미리 지금 선제적으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제 좀 거래가 되나 싶었던 지역까지도 거의 이제 팔지를 못하는 상황이 이제 돼버렸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서울 집값을 살펴보죠. 역대 정부별로 보면 각각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노무현 정부가 시작된 200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22년 동안 서울 아파트 30평형의 평균 시세는 3억에서 12.8억까지 9.8억 원이 올랐습니다. 4배 넘는 상승폭이었는데요. 정부별로는 노무현 정부 때 80%,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119%가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떨어지거나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왜 진보 정부 때 많이 올랐을까요? 네, 시대를 막론하고 서울, 특히 상급지는 수요는 많고 공급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상황에서 진보 정부는 수요 억제책을 주로 사용하는데 살기 좋고 투자 가치도 좋은 지역에 대한 수요는 누른다고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여러 번의 수요 억제책 실패 사례를 학습했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못 산다는 패닉 바잉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제 약발이라는 게 그렇게 길진 않아요.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많거나 양극화가 심해져서 돈 있는 사람들은 규제해도 부동산 시장에서 기웃거리면서 매매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면 어떤 대책을 내놔야겠습니까? 네, 결국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서울 안에 남는 땅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용산, 정비창 등 서울 시내 몇 안 남은 유휴 부지에 빠르게 새 집을 지어야 하는 건 물론이고요. 서울 전역의 재건축과 재개발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특히 낙후된 강북 지역에 대한 과감한 재개발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남이 아니더라도 살만한 지역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여야,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겠죠. 효과적인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